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품백 사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여론조사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근거한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제출한 여론조사 비용이 변칙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체 윤석열과 김건희가 세금을 얼마나 횡령하고 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얼마나 남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조국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에게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 씨가 자체 여론조사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여러 번 보고했다는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요. 회계 보고서 안에 이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 자금이 쓰인 흔적은 없었습니다. 자,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준 거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윤석열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실제 비슷한 처벌 사례가 있는 걸까요? 자, 이렇게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주면 어떤 게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어쨌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건데요. 먼저 기부에 대한 조항을 보면 제3자가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현금이 아니라 여론조사도 기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과거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1년 동안 그랜터카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가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미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대표적인데 민주당도 비슷한 사례로 처벌받았다면 국힘당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명품백 불기소를 받아내더니 결국은 윤석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원으로 돌려놓은 격이 된 겁니다. 이 와중에 거부권이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법이 모두 제표 끝에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본회의를 마친 후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은 규탄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등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섰는데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법안 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당 왜 이렇게 특검에 목숨을 거는지 더욱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만찬이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실이 특검법 관련 여당의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과 신경전을 벌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 개인사들 역시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특검법은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특검법 재표결도 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탈표가 발생하자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결과 발표 직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굳은 표정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들만 나열해도 특검과 탄핵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은 정작 국민들을 위해 쓰는 세금은 철저하게 줄이고 있고 본인을 위해 쓰는 세금은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어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또 입틀막이 터져서 논란입니다. 삭제될 뻔했던 영상이 등장하자 기자들도 경악했습니다. 국힘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대학생이 입틀막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당장 오늘이라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민심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에 대한 특검 등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연합 회원들이 4일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진현 회원 4명을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에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다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진현은 대통령실 면담 요청 취지였다며 경찰의 연행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진현은 이날 SNS를 통해 구호 몇 번 외쳤다고 바로 연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케이블 타이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강압적으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대진현은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7시 용산서 앞에서 회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진현은 지난 1월에도 회원 20여 명이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20명 중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집단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회원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5월 재차 기각했습니다. 이러니 보수 언론들까지 나서서 비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결정을 검사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검찰을 두고 TV조선 앵커가 뭔가 곤혹스럽고 옹색한 처지라면 시간과 민심의 수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 아닌 듯하다고 쓴소리를 했죠. JTBC 앵커는 검찰에게 처벌 조항이 아닌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고, MBC 앵커는 윤 대통령이 지키고자 언급한 헌법에는 법 앞에 평등기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지난 3일 저녁 뉴스 9시 앵커 칼럼에서 오늘 정치하는 대통령에서 독선과 아지의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해 20세기 이후 4번째 담임 대통령이 됐다고 소개했고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무혐의 처리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앵커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를 기소를 권고했지만 처음 수심이 권고를 뒤집는 전례를 남겼다며 검찰은 양심을 내세웠다. 국민법 감정은 알지만 양심 때문에 눈 감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뭔가 곤혹스럽고 옹색한 처지가 엿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앵커는 윤 대통령이 이틀 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고 대통령실이 위헌적 법안이라 민주당을 더불어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도 국민의 법 감정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아가 대통령은 원내 지도부 만찬을 열어 격려했다. 여당 운영을 총괄하는 한동훈 대표는 부르지 않았다. 마음속에 맺혀도 단단히 맺혔다고 해석했습니다. 윤 앵커는 자신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참모들에게 언급한 점을 들어 시간이 자꾸 가고 있다. 시간 그리고 민심의 수위는 대통령 편이 아닌 듯하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5대0 JTBC 앵커는 2일 오후 뉴스 시사 프로그램 5대0 라이브 클로징 멘트 코너인 오앵커 한마디에서 벤츠 찬을 받고도 무죄라며 그때로 회귀해서 청탁금지법 제정의 스폰서 검사와 벤츠여 검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의 결과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일 검찰은 희대의 사건을 무혐의로 끝냈다며 10여 년 전 검찰 일각의 타락이 촉발시킨 청탁금지법이 10여 년 뒤에 검찰의 판단으로 변곡점을 맞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는 그때나 지금이나 직무 관련성과 처벌 조항이 없어서라는데 정작 없었던 것은 의지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민용 JTBC 앵커도 이날 저녁 뉴스룸에서 김 여사, 최재형 모두 명품백 무혐의 앵코멘트에서 지휘부 교체, 검찰총장 패싱, 김 여사 특혜 조사 논란 등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현용 MBC 앵커는 같은 날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에서 사람들은 대개 지키고 보호하려는 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건 무엇일까? 라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정치판에 뛰어들 때도 그 이후에도 대통령 스스로는 늘상 수호하려는 건 헌법이라고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앵커는 그런데 그 헌법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 리포트 코멘트에서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권고도 거부한 것을 두고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검찰 스스로 뒤집어 엎었던 비판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앵커는 이어진 대통령 부인도 가방받는데 청탁금지법 무기력 앵커멘트. 청탁금지법은 시행 10년도 안 돼 입법부도 사법부도 아닌 김건희 여사에 의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최고의 공직자인 대통령의 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도 검찰마저 누구 하나 기소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문제 삼을 일이 뭐가 있겠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는 3일 뉴스데스크에서 기탈표 없앨 거 자신 부부 동반 순방 포트에서 대통령실 내부의 우려도 전하기도 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일단락 지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읽힌다고 전하면서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야권이 국정감사에서도 결국 김 여사 때리기에 몰두하지 않겠냐, 사과든 입장 표명이 스스로가 털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김건희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태씨가 김영선 전 국민이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자 여당 내에서는 공천 개입 의혹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김 여사가 명 씨와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힘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겁니다. 김용태 국민이임의원은 3일 SBS 라디오에서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어렵지만 김 여사가 명 씨의 메시지에 리액션을 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개입으로 야당이 몰고 갈 수 있는 이 상황에 답변하실 필요가 있었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굳이 이런 분들하고 연락을 계속하실 필요가 없지 않았나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내용을 두고 윤 대통령이 설마라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고 하신 것인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특히 윤 대통령께서 지금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와 함께 정치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 수장 자리로 들어온 인사는 과거 법조계 경험이 없던 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비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여권에 불리한 여론이 반영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모두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대의원 한 명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김 여사가 특검에 나서게 된다면 여권이 시련을 겪게 될 것이며 정치적 책임이 요구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당장 사라질 수 있는 이반적 정세를 고려했을 때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은 시민단체의 시위가 보장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김건희는 직권남용과 국헌문란으로 즉각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등록하고 우리를 지원해주세요. 내일 봐요.